자, 이렇게 장갑을 꼈잖아요. 장갑을 낀 이유는 별다른 뜻이 없어요. 그냥 손이 너무 못생겨서 그냥 맨살을 보여준 것보단 장갑 낀 게 훨씬 예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손이 못생겨서 장갑 낀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공부할 것은 바로 공집합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공집합. 공집합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집합 A 안에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림으로 얘기하면 집합 A 안에 원소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빈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거고요. 자, 기호로 쓰면 집합 A 안에 원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요 자체가 하나의 공집합 기호가 됩니다. 요 자체가 하나의 공집합 기호. 네. 그러면 맨날 쓸 때마다 집합 A는 아무것도 없어요. 집합 B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쓰면은 너무 불편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공집합이라는 것을 어떤 하나의 문자로 표현했는데 그게 바로 다음과 같이 파이 형태로 우리가 공집합을 표현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의 이름은 파이, 그렇게 읽습니다. 자, 공집합 파이,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 이렇게 생긴 것도 있죠. 자, 요거하고요, 요거는 똑같은 그리스 문자인데 요것도 파이라고 읽고 이것도 파이라고 읽어요. 수학에서 왜 문자가 자꾸 등장하죠?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하나의 기호로서 표현하면 훨씬 함축적이고 훨씬 편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발음이 같은 건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자, 원래 그리스 문자의 파이는 이렇게 대문자로 쓰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소문자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요건 뭐예요? 요것도 파이예요. 예, 역시 파이예요. 하지만 수학의 집합이라는 수학 영역 안에서 공집합은 파이라 표기한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어려운 개념 아니죠? 자, 그래서 공집합, 어떤 A 집합이 있는데 집합 A는 공집합입니다.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단순히 기호, 이렇게 파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집합 0. 자, 어떤 집합이 있는데 0이라는 게 들어있고 요거하고 파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뜻은 뭐예요? 아, 이렇게 생긴 집합 안에 원소로 0이 들어가 있구나, 이 말이에요. 자, 요 말은 0이라는 원소를 0이라는 원소가 집합 안에 속해 있다. 그러면 이것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한 개죠, 한 개.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얘는요, 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가요? 얘는요,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의 원소의 개수는 0개가 되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이것은 0이라는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원소의 개수는 1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얘는 아무것도 원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얘의 원소의 개수는 0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갖고 왔어요.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참과 거짓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보면 그냥 덤벼들면 안 되죠. 해석을 먼저 해야죠. 자, 그러면 문제 해석부터 먼저 해볼까요? 집합 B라는 게 있다. 근데 그 집합 B라는 것은 0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집합 B가 0이라는 것을 원소로 갖고 있으면 요게 뭔가요? 요거. 바로 원소의 개수죠. 자, 원소의 개수는,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0인가요? 아니죠.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예요? 0이라는 원소 한 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1로 고쳐야죠. 그래서 X. 틀린 게 되겠죠. 자, 두 번째 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또 해석해 볼까요? 자, 어떤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은 파이라는 원소하고 3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어요. 또 근데 그것에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예요? 여기 한 개, 여기 두 개. 그쵸? 하나, 둘, 그게 두 개죠. 따라서 이 어떤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 n, 원소의 개수는 3이 아니라 2가 되겠죠. 따라서 이것도 틀린 게 되겠죠. 자, 또 한 문제 살펴봅시다. 자, 이번에는 또 해석을 해볼까요? 어떤 집합이 있어요. 어떤 집합이 있는데 원소로 5, 6, 7 이렇게 갖고 있네요. 근데 앞에 n이 붙었죠. n이 붙었으면 뭐다?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개죠. 근데 여기를 볼까요? 역시 어떤 집합이 있는데 6, 7을 원소로 갖고 있어요. 여기 6, 7, 여기 6, 7. 뭐 상관성이 없나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요거는 그림으로 그리면 어떤 집합이 있는데 5, 6, 7 이렇게 원소로 갖고 있고, 요건 또 다른 집합이에요. 어떤 집합이 있는데 그냥 6, 7을 원소로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네요. 2개죠. 그걸 빼라고 했죠. 그래서 3 빼기 2는 1이 되죠. 맞았죠. 그래서 이것은 참이 됩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자, 어떤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은 원소를 7로 가지고 있네? 문제에서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네? n이 붙었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원소의 개수가 1개죠. 근데 또 여기를 보죠. 어떤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은 5라는 것을 원소로 갖고 있네. 근데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네요. 1개죠. 자, 어떤가요? 부등식인가요? 부등호 관계인가요? 아니죠. 서로 같은 관계이죠. 한 개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틀린 게 답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자, 요거 한번 같이 풀어보죠. 자, 요 말 뜻은 무슨 뜻이에요? 어떤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개구나. 더하기. 어떤 집합이 있는데 중요하게 볼 게 바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에요. 종이가 조금 흔들리네요. 자, 그러면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여기 이 뜻, 그리고 여기 이 뜻. 보이나요? 차이가? 여기는 집합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괄호가 붙었죠. 괄호 안에 파이가 들어있죠. 이 말뜻은 요 괄호 안에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0개라는 뜻이에요. 요 집합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0개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 안이 바로 집합의 기호를 나타내는 부분이죠. 거기에서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있어요? 0개 있다는 뜻이에요. 원소의 개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 앞에는 원소의 개수가 1개죠. 플러스 여기에서 원소의 개수는 0개가 되죠. 근데 두 번째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는 아까 요거 가로하고 그 안에 집합이 들어있죠. 가로하고 그 안에 집합이 들어있죠. 아, 이것은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건데 이때 이 원소의 개수는 1개를 나타내는 거구나. 바로 공집합. 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요 말을 다시 생각해 볼까요? 집합 원소의 개수가 있는데 그것에 자, 요 부분이 무슨 자리를 했어요? 집합 이름 자리를 했죠. 집합을 의미하는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여기에 어떤 집합이 들어있어요? 공집합이라고 파이라고 적힌 집합이 들어있는 거예요. 파이라고 적힌 집합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는 집합의 원소가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개죠. 파이라고 적힌 원소가 1개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 나머지는 쉽죠.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얘는 집합의 개수가 안에 집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그 집합, 어떤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예요? 2개죠. 2개. 그럼 다 더해볼까요?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2는 4죠. 따라서 이 마지막 문제는 정답이 X가 되겠죠. 원래 4여야 하는데요. 자, 마지막 문제만 한번 다시 복습해 볼까요? 자, 원래 N,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N에 가로가 쳐져 있는 건 뭐예요? 요 부분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집합의 이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A가 적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죠?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요 안은 집합의 이름이 들어있는 거죠. 따라서 요 괄호 안에 어떤 집합의 이름은 여기선 정해지지 않았죠. 그래서 어떤 집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어떤 집합이 들어있고 그것의 원소의 개수는 바로 이 어떤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0이라는 집합이 1개 들어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원소의 개수는 1개죠. 두 번째, 자, 여기가 바로 집합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명칭. 그러면 요 사이에 가로 사이에 집합의 명칭이 들어가 있는데 그 집합의 명칭이 공집합이죠. 얘를 공집합이라고 하죠. 공집합의 뜻은 원소가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이 원소가 하나도 없대요. 그것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있어요? 0개 들어있죠. 자, 어렵지 않죠?
세 번째, 자, 요 가로 사이에 들어있는 요거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죠? 집합의 명칭이죠. 이름을 얘기한다고 했죠. 여기는 이름이 지칭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떤 집합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집합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집합이 들어있는데 그 원소를 뭘로 갖고 있죠? 파이라는 문자를 원소로 갖고 있는 거예요. 파이라는 문자를 원소로 갖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어떤 집합이 갖고 있는 원소는 몇 개인가요? 한 개죠. 자, 마지막 잘 따라왔어요? 자, 요 사이 뭐를 의미하죠? 집합의 이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는 집합의 명칭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여기선 주어지진 않았죠. 그래서 어떤 집합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어떤 집합이 여기서 들어있는데 그 집합의 이름은 모르겠지만 원소는 0하고 1이 들어있다는 것이고 이 어떤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그렇게 물어보면 2개라고 할 수 있죠. 자, 요 부분 잘 생각을 해보고 잘 체크를 해보세요. 요렇게 가로만 돼 있으면 여기에 공집합이 들어있는 거예요. 공집합이라는 것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공집합이 들어있는 것이고 요렇게 안에 괄호 안에 요렇게 중괄호 표시가 돼 있으면 요 중괄호 표시가 돼 있는 집합이 들어있는 거고 그 집합의 원소가 파이라는 문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개가 되는 거죠. 헷갈리죠? 그래서 헷갈리라고 일부러 이렇게 문제를 낸 거죠. 자, 개념을 정확히 잡고 있으면 됩니다. 자,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파이라고 적혀있다. 요거는 공집합이다. 공집합의 뜻은 원소가 하나도 없다. 원소의 개수가 1개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것은 공집합이 아니에요. 얘는 파이라는 문자를 원소로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